안녕하세요. 2022년형 비즈니스 파트너 솔트앤드림은 온라인 영업 광고 전문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입니다. 저희는 메타버스로 가상의 공간에 솔트앤드림 타운을 구축하였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건물들이 솔트앤드림과 함께 성장 중인 저희들의 파트너사들입니다. 이곳 미팅룸에서는 비대면 영상 미팅을 통해 차별화된 온라인 고객 경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사마다 암호화 처리된 별도의 파트너 페이지를 제작해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파트너 페이지를 통해 마케팅 히스토리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드리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특별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대행사들은 결과 보고는 하지만 작업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는데요. 저희는 이를 대신해 주는 대행사가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 무엇을 시도했고 또 어떤 결과로 무엇을 개선했는지 등 작업 내용의 전반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 드리며 파트너 페이지를 통해 우리의 지식이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파트너 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황과 흐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생 확인할 수 있는 영업, 광고, 마케팅 히스토리 자료가 생기는 셈인데요. 고객사 내부적으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신규 채용을 한 경우에도 그동안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지난 히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빌 게이츠는 콘텐츠가 돈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었죠. 지금이 바로 그 시대인데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기획 또는 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고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공감을 주어 원하는 행동을 유도할 것인가가 바로 이 콘텐츠에 달려 있는데요. 광고를 희망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고유의 핵심 강점과 특징을 잘 파악해서 유니크한 스토리로 센스 있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궁금해하는 주제의 정보성 콘텐츠도 한 명이 나와서 교육하듯이 딱딱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들을 직접 물어보면서 서로 질의응답하는 형식의 소통형 콘텐츠나 드라마 에피소드 형식의 콘텐츠로 재미있게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에도 개발 과정에 고객을 참여시켜 전 과정을 콘텐츠화 시키는 참여형 콘텐츠도 있죠. 이건 오징어 게임으로 한창 달고나 열풍일 때 보통의 달고나 도구가 아닌 프라이팬을 활용한 대용량 수제 달고나 생산 과정을 보여주어 후킹했던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홍수 속에서 우리의 콘텐츠가 돋보이려면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하나씩은 있어야 하는데요. 핑크 펭귄이라는 제목의 이 책을 아시나요? 핑크 펭귄 책에서는 뻔하면 묻히고 묻히면 죽는다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비슷비슷한 것들 속에서 묻히지 않고 돋보이기 위해서는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차별화, 다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트렌드에 맞게 사람들이 관심 갖는 주제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그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마케팅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일이며 이렇게 만든 콘텐츠들을 목표 고객의 눈에 띄도록 그들 앞에 던지는 것이 바로 광고 마케팅 활동입니다. 저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지역 및 관심사 기반의 특정 고객을 모으는 SNS 유료 광고나 특정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구글링 하시는 분들에게 콘텐츠를 노출시키는 구글 PPC 광고 또는 가장 오랜 시간 콘텐츠를 시청하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유료 광고 등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광고를 진행할 때 저희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초기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광고 효율이 높은 곳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고 최적화 과정인데요. 불필요한 곳으로 나가는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죠. 이게 비즈니스에서는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칙을 준수하여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대행사들은 광고를 얼마나 많이 뿌렸느냐로 이야기하는데요. 1000명이 본들, 10,000명이 본들, 만약 단 한 명도 그 광고를 관심 갖고 클릭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일례로 저희가 광고했던 예쁜 수저 세트입니다. 저희가 초기에 세운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는데요. 첫째로 신혼부부나 자취하는 친구들 혹은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 살림을 장만하시는 분들에게 집들이 선물로 누군가 수저 세트를 구매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아무래도 요리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접시나 커트러리 등의 주방용품에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는 가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스토랑 오너분들은 수저 세트가 평소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해당 사기색에 광고를 돌렸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가설은 완전히 빗나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노출이 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모수 자체가 굉장히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 요리 카테고리에서는 약 2만 명 정도에게 콘텐츠가 노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요리 쪽으로 돌린 광고가 가장 성과가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노출수뿐 아니라 클릭률과 전환율에 집중합니다. 보시다시피 레스토랑 오너에게 돌린 광고는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보다 절반 정도 부족한 수인 약 1만 명 정도에게 노출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자세히 봐야 할 것은 클릭률입니다. 노출 수는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콘텐츠를 보고 광고를 클릭한 사람의 수는 레스토랑 오너 쪽에서 훨씬 많이 나왔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구매 전환 역시 이 광고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광고를 돌려서 검증된 사실을 통해 광고를 중단하거나 예산을 늘려서 더욱 집중 투자하는 것이 저희들이 광고를 최적화해 나가는 광고 최적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광고를 클릭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반드시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던진 광고를 클릭을 했다는 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는 소린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매를 안 하셨다 할지라도 앞으로 충분히 구매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이신 것이죠. 이런 분들에게 한 번 더 어필하고 설득하는 것이 관심이 전혀 없는 분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죠.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을 보인 분들, 다시 말해 구매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에게 다시금 어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리타게팅입니다. 말 그대로 한 번 타겟팅했던 고객에게 다시 한 번 더 타겟팅을 하는 것이 리타겟팅인데요. 이 리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존 고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고객 데이터는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어떤 채널에서든 광고를 클릭했을 때 연동되는 웹사이트나 랜딩 페이지에 픽셀을 심어두면 고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귀한 고객 데이터가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픽셀을 심은 영업 사이트 혹은 랜딩 페이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타게팅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영업 사이트나 랜딩 페이지는 광고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콘텐츠로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고객들을 만나는 온라인 영업사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적이지만 온라인 콘텐츠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 세계 어디든 몇 시든 개의치 않고 고객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업 사이트 혹은 랜딩 페이지가 없으시다면 그것 또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글 SEO,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이 가능합니다. 국내 검색 엔진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네이버를 사용하는데 왜 구글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국내 검색 엔진 점유율 추이를 보시면 구글이 성장세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 2017년부터 구글 소유의 유튜브와 크롬 브라우저의 점유율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구글 이용률도 급상승하였는데요. 구글은 전 세계 1위 검색 엔진답게
국내외의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아주 막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사실 네이버 검색보다 구글링을 더 많이 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 구글 SEO 작업 시에는 검색어, 다시 말해 키워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역과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통번역가 또는 통번역사라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말은 하나의 의미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어떤 단어로 가장 많이 검색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목표 타겟이 한국이면 한국에서 한국어로 검색하는 키워드를 찾으셔야 하고, 목표 타겟이 미국이면 미국에서 영어로 검색하는 영어 키워드를 찾으셔야 합니다. 국가마다 언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유 베이스의 티 음료를 한국에서는 밀크티로 많이 부르고 검색하지만 미국에서는 버블티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고 많이 쓰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찾는 것부터 구글 검색 시 첫 페이지에 노출시켜 드리는 것까지 저희만의 경험과 노하우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글 SEO, 소셜미디어 유료 광고, 영업용 웹사이트나 랜딩 페이지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성장하는 2022년형 비즈니스 파트너 솔트앤드림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